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,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. 박상률 기자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 어떤 이슈인가요? 오랜만에 퀴즈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. 네. 최근에 식약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한국인들은 콜라나 사이다보다 이걸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. 맞춰보시죠. 뭘까요? 커피가 아닐까 싶은데요. 그렇죠. 네. 맞습니다. 낮에도 마실 수 있는 커피. 한국인 1인당 이 커피의 소비량은 연간 353잔으로 집계가 됐습니다. 거의 뭐 하루에 한 잔인 셈입니다. 1년을 365일로 잡으면요. 세계 평균보다 이게 3배가량 많은 수치고요. 국내 커피 전문점 시장 역시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커피 공화국으로 부르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기도 하는데요. 자, 그래서일까요?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부 활동은 굉장히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늘고 있는 업종 역시 커피 전문점입니다.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 이 작은 커피 가게들은 배달에서 살 길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. 자, 최근에 업계 1위죠. 스타벅스까지 이 배달 영업에 나서면서 업계의 고민은 커져가고 있습니다. 오늘 이슈팩에서 이 커피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. 네, 코로나19로 자영업 가운데 문을 닫은 업종은 많은데 카페는 얼마나 늘어났을까요? 국세청 통계를 보면요. 올해 2월 말 기준에 전국 커피 음료점은 72,686개입니다. 1년 전보다 15.5%나 늘었습니다. 반면에 영업 제한, 또 영업 금지 등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술집의 폐업은 크게 늘었는데요. 호프 전문점은 같은 기간에 약 4,000개가 문을 닫아서 11.9%나 줄었고요. 예식장, 여행사, 노래방, 또 여관이나 모텔, 목욕탕 같은 대면 활동 위축으로 타격을 받은 업종들도 창업보다는 문을 닫은 폐업이 많았습니다. 네, 그런데 이 카페도 코로나19로 영업 제한,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든지 예. 그런 제한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유독 카페가 증가한 이유는 뭘까요? 수요가 일단 흘러 넘친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꾸준히 수요가 있고요. 또 초기 자본이 비교적 적게 들어갑니다.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쉽게 뛰어들 수 있으니까 창업을 하게 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. 사실 초기 창업에 나선 사람들에게는 선택지가 그렇게 또 많지 않은 것도 한 가지 이유이기도 합니다. 그렇다 보니 다른 업종에 비해서 비교적 이 진입장벽이 낮은 카페 창업을 하는데 지난해 코로나19로 공실이 많아져서 또 임대료까지 저렴해진 데다가 배달 매출 비중이 늘면서 굳이 목 좋은 자리, 역 근처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임대료 주고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어진 것도 한 가지 이유입니다. 네, 그래서인지 카페 옆에 카페 있고 또 맞은편에 카페 있고 그 그렇죠. 옆에 카페 있고 예. 아무래도 상권이 겹치다 보니까 경쟁도 그만큼 더 치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. 브랜드 카페가 정말 너무 많습니다. 거리에 네. 보면. 그러다 보니까 이 인지도가 좀 낮은 소규모 커피점들은 아예 차별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키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게 생각한 대로 다 되진 않겠죠.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. 이런 상황에 최근에 업계 1위죠. 스타벅스. 이 스타벅스가 공격적으로 배달 영업에 나서면서 이 차별화에 나섰던 동네 소규모 가게들 한숨이 그야말로 저 지하까지 지금 처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. 네. 사실 이 기존 스타벅스 정책은 커피 품질 관리를 위해서 배달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였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달라진 건가요? 네, 그렇죠.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거 배달 안 하면 안 되겠는데 배달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했고 최근에 공격적으로 배달을 확정하고 있습니다. 지난해 11월 말 시범적으로 2곳에서 배달을 개시한 지 7개월 만에 수도권에서 125곳의 점포가 지금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. 스타벅스의 배달 시장 진출은 커피 업계의 위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. 업계 1위인 스타벅스 역시 지난해 매출 1조 9,284억 원,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은데 전년과 비교하면 3.1%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. 시장에서 전망했던 게 한 2조 원 정도로 내다봤었거든요. 이걸 실패한 겁니다. 다른 2위, 또 3위 커피 가맹점은 말할 것도 없겠죠. 게다가 다른 카페와 달리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자체 주문
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. 네, 아무래도 자체 앱을 활용하면 다른 앱을 사용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어서 이득은 더 클 것 같은데요. 뭐 흔히 저희가 쓰는 뭐 배달의 땡땡이라든지 이런 네. 곳에서 보면 수수료 묻잖아요. 그런데 맞아요. 네.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지금 브랜드 인지도를 내세워서 자체 앱에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판단이 쓴 겁니다. 600만 명이 넘는 멤버십 회원을 보유한 만큼 앞으로도 이 자체 어플을 통해서 배달 서비스를 더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. 자, 하지만 인지도가 낮은 업체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? 자체 앱을 굳이 깔 이유도 없을 뿐더러 또 자체 앱을 통해서 배달 주문 증가하는 걸 기대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 특히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해서 배달앱 수수료 부담도 아주 커진 상태입니다. 뭐 이래저래 고충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입니다. 네, 기존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뿐만 아니라 업계 1위 스타벅스까지 배달 시장에 뛰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소규모 카페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들에 이어서 뭐 업계 1위 스타벅스까지 지금 가세를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배달로 버티고 있던 소규모 커피점 있잖아요. 동네에 있는 맛있는 커피집들. 이런 곳의 고민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수수료를 부담하고 배달 앱을 쓰고는 있는데 이런 분들도 자영업자 같은 분들은 경쟁 자체가 아예 되지 않는 구조이기도 합니다. 스타벅스 어플 깔면은 뭐 수수료 전혀 안 내니까요. 고장수 전국 카페 사장 연합회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대기업이 골목 상권까지 파고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스타벅스가 지금 커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% 이상인데 독과점 아닌 독과점을 하는 상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. 정부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. 네, 오늘의 한컷 이슈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? 올 여름에는 어디 프랑스로 가시나요? 태국으로 가시나요? 계획은 세우셨습니까? 휴가가 뭐죠? 아, 휴가. 코로나19 때문에 아직 예. 계획 못 잡았어요. 여름에는 그렇다 치고 가을 휴가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가을 휴가를 많이 가나요? 보통 여름 휴가 같은 경우는 이 7월 말 8월 초에 집중되기 마련인데 이 성수기 때 비싸죠. 올해는 성수기를 피해서 가을에 휴가 떠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걸로 보입니다.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여름 휴가를 좀 분산해서 사용하도록 권고하면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휴가 사용 권장 기간을 좀 더 늘리고 있습니다. 저 뒤에 가을까지도 한번 가는 게 어떠냐. 현대차와 기아는 사무직과 영구직의 휴가 사용 기간을 11월 말로 연장을 했고 지난해에 휴가 사용 권장 기간을 12주로 연장했던 삼성물산도 올해는 12주에서 14주까지 늘렸다고 합니다. 네, 뭐 가을 휴가 너무 좋은데 네. 사실 일반 직장에서는 남들 갈 때 휴가를 이제 가지 않으면 약간 눈치가 보여서 휴가를 쓰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. 그런데 뭐 이렇게 권장 기간까지 달라지는 거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화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. 맞습니다.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죠. 휴가 쓰는 거 전혀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. 휴가 쓰는 건 본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걸 눈치 보는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. 직원들이 자유롭게 휴가를 떠날 수 있게 연중 상시 휴가 체제를 도입하는 기업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자, 직장인들은 성수기를 피해서 좀 더 싸게 그리고 사람들 많이 몰리지 않는 여유 있는 곳 이럴 때 여름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 반기는 분위기긴 합니다. 하지만 제조업의 특성상 7월에서 8월 이 정해진 기간의 휴가를 떠나야만 하는 완성차 업체 직원 등 올해도 어쩔 수 없이 이 성수기에만 휴가를 가야 하는 직장인들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네, 그러고 보니 커피와 휴가, 바쁜 일상 속 쉼표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. 코로나19 이후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? 네, 오늘도 박상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.